근데 제가 한 20년 정도 춤을 추면서 생각한 건 딱 이 두 개였습니다. 기능적인 부분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와의 연결됨. 이것만 잘 해결하시면 정말 평생 춤 재밌게 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락킹롤 크루에서 락킹 추고 있는 락킹 댄서 고북이 고호진입니다. 네, 저 역시도 락앤롤 크루의 멤버이면서 동시에 스트리트 댄스 씬에서 MC로도 활동 중인 락킹 댄서 두락 정상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락앤롤 크루는요 2006년 처음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당시에는 여성 멤버 3명, 영그린과 퍼스트 레이디 그리고 릴스타 이렇게 3명으로 조직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때부터도 다양한 경연에 참여를 하면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5년에 미국에서 열리는 힙합 인터내셔널이라는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메가크루 단위로 규모를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까지 다양한 경연과 그리고 또 공연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스트리트 댄스 팀이고요. 락킹이라는 장르를 주로 하고 있는 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자바락 프로젝트는 스트리트 댄스를 소비하는 비전문가 분들의 저변을 조금 더 확대하고자 고안되었습니다. 저희가 보는 시각에서의 이 스트리트 댄스 소비 패턴은 대부분 보는 것 혹은 교육에 참여하는 것 정도에 그쳐 있어서 이번에는 그분들이 우러러보는 댄서들처럼 그분들 역시도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배틀 분야 4팀, 또 퍼포먼스 부문도 4팀으로 구성이 되어서 8주 동안 교육을 쭉 진행을 했고요. 실제 무대에서도 멘토들과 멘티가 한 팀이 되어서 무대를 꾸미는 방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려되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퍼포먼스 분야는 예전부터도 이러한 방식이 있어 왔지만 배틀 부문에서 교육을 시켜드리고 실제 또 무대를 해보는 것은 거의 저희가 최초였기 때문에 이전 사례가 없었으므로 모집이 좀 덜 될까 봐 우려를 했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기우라고 여겨질 만큼 너무 많은 인원들이 또 참여를 해주셔서 잘 진행이 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우려되었던 부분은 아무래도 저희가 많은 인원을 뽑기보다 저희 팀 멤버들과 그리고 또 멘티분들 19분이 함께 꾸미는 무대였기 때문에 실제 자바락이라는 행사의 러닝타임이 너무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보완하고자 1대1 파트를 후에 넣었는데 다행히 이 부분 역시도 외부에서도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실제 러닝타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사실 수익화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멘토분들, 우리 강사로 참여했던 우리 멤버들이 일정 금액을 좀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첫 시도치고는 나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는 이 메이크 코드, 즉 댄스 코드 측에서 많은 부분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또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앞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것을 또 기획하고 운영을 하려면 수익화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많은 고민과 또 시행착오와 경험이 전제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배틀을 이제 비전문가들이 느끼기에는 경쟁, 뭐 싸움, 상대방과 꼭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맨 처음에 이제 참가자들, 그러니까 비전문가들에게 다가갈 때 애초에 그런 생각보다는 오히려 상대방과의 화합 그리고 그 앞에 관객들과 심사들에게 내 춤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그런 춤을 즐기는 행위를 오히려 더 중점적으로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 배틀 클래스는 8주 동안 진행을 했지만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춤을 추게 하는 것에 대한 시간은 사실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오히려 락킹에 대한 디테일적인 것보다는 자신이 내가 지금 이 노래에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혼자 오롯이 1분 동안의 춤을 추는 것이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트레이닝하면서 정말 잘하고 있다, 정말 느낌 좋다 라는 칭찬을 계속해서 해드리면서 어느 정도
내가 나를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좀 굉장히 완화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느끼는 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얼마나 잘 만들고 무엇을 이렇게 막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 프로젝트가 그냥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함께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진행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의 화합, 그런 호흡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약간 좀 냉정하게 보는, 아, 저 사람은 뭐 저래서 안 된다, 뭐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된다가 아닌, 아, 저 사람은 저래서 좋다, 아, 이 사람은 이런 게 배울 점이 있다로 서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측면이 이제 내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락앤롤 크루 멤버들이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태도나 목적보다는 이전에 본인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전문가들을 가르쳐 보면서 느끼지 못했던 것들, 단순히 비전문가여서가 아니라 좀 다른 시각에서 춤을 소비하고 바라보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과 협업을 하면서 어떤 새로운 경험 안에서의 느끼는 점들, 그리고 또 그것이 자양분이 되어서 성장하는 것, 이게 첫 번째라면 이제 두 번째는 외부적인 것들인데요. 저는 락앤롤 크루가 스트리트 댄스 팀으로서 굉장히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팀이 되었으면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연과 공연, 교육,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고 있는데, 스트리트 댄스의 교육 비즈니스로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좋아하실 수 있는, 그리고 가치 있다고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사업화를 이뤄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파일럿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시도에 불과할 수 있지만, 좀 나중에 되면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장르도 락킹뿐만 아니라 다른 팀과의 협업을 통해서 그 외 스트리트 댄스 장르도 좀 많이 다루고 싶습니다. 실제로 자바라기 끝나고 얻었던 피드백 중에는 너무 재밌었다, 저는 걸스 힙합을 하는데 힙합이나 다른 분야도 다뤄주신다면 너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들었었거든요. 이렇게 확장을 하거나 다니엘 스타일, 이 락킹이라는 스타일 안에서 계속 간다 하더라도 새롭게 직장인이 되실 분들이 즐길 수 있는 하나의 놀이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원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또 계속 스트리트 댄스를 소비하시다가 뭔가 또 더 실력자가 되셨을 때 다시 재방문하고 싶은 그런 교육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인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확히 해야 될 거는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단순히 즐겁자고만 하는 일은 아닐 수 있거든요. 물론 역설적으로 즐거움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즐거움이 지속되려면 그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은 대부분 가치를 근간으로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모른다면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받쳐주는 가치가 있을 때 오래 하면서 즐거움도 느끼고 이걸 함께 참여하는 외부 인원들도 즐겁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가치가 다른 것으로 환산이 됩니다. 그게 이제 보통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는데요. 교육을 하건 경연을 하건 혹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공연을 연출을 하건 유통을 시키건 그 너머에 무슨 가치를 스스로 느끼고 보여주기 위함인지가 확고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상태가 왔을 때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그냥 이어폰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움직이는 그것만 집중하면서 저에 대해서 몰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 내가 이 음악에 춤을 추는 행동, 그 행위에서 오는 즐거움이 뭔지를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예전부터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그렇게 흥겹게 이렇게 몸을 움직였는지를 저는 그때 깨달은 것 같아요. 지금 이 감정,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시각을 내 몸으로 표현하는 것에서 오는 그 쾌감에서 나는 지금 춤을 즐기고 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아서, 사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그냥 계속해서 춤을 배우다 보니까 내가 이 춤을 즐겨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물어볼 때에 드는 생각은, 내가 이 춤을 출 때 사람들이 계속 즐겨라, 그냥 즐기면 되지, 그냥 하면 돼 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냥 그 춤에 대해서 몰입하면 돼요.
내가 지금 그냥 몸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내가 이 노래에 맞춰서 이 리듬에 맞춰서 내가 들리는 거를 내 몸으로 표현해주고 있구나 라는 걸 몰입하는 순간이 되면 사실 아무 상관없거든요. 앞에 누가 있든 뒤에서 누가 날 지켜보고 있든 그냥 내 춤이 나한테 만족감을 주는 순간 전 그게 즐기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열심히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 가지는 춤이라는 걸 계속 해나가려고 하다 보면 다음 수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메타인지가 세지면 세질수록 사실 재미를 많이 잃어가거든요. 타인과 나 사이에 인지 능력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지금 이 순간을 즐기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다음 상태로 가지 못하는 그 현재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재미를 많이 잃습니다. 그러할 때의 중요한 것은 사실 행동 요령과 또 마인드셋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행동 요령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타인을 중심으로 이제 나를 보다 보면 내 부족한 점이 많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타인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 장분이 됩니다. 결계를 두지 마시고 많이 배워보러 가는 거, 혹은 보는 거, 나랑 아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랑 대화해보는 거, 내가 평소에 나를 바라보고 나를 훈련시켰던 방식을 많이 부숴줍니다. 그래서 그 새로운 부서짐과 새로운 시도가 언제나 나의 상태를 신선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타인에 대한 인식 자체를 단순히 경쟁 상대가 아니라 나처럼 춤을 사랑하지만 나랑 다른 방식으로 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인지한다면 춤을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외로워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외롭게 만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셋 같은 경우는 지금 내 모습이 되게 멋지지 않아 보일 수 있거든요. 재미를 떨어뜨리는 요인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멋지지 않지? 라는 것 때문에 좀 심각해지곤 하는데, 그것 역시도 같은 사실을 두고 다른 방식으로 좀 많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격언 중에 하나인데, 호흡이 끝나듯 모든 번뇌와 고통도 환희도 다 끝나기 마련이다 라는 거거든요. 모든 게 다 한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지금의 모습과 지금의 아웃핏도 시간이 지나면 흉내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더 이 경험을 느끼는데, 옹알이 하는 시간은 한시적이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옹알이를 흉내 낼 수는 있지만 실제 옹알이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해지려고 하면 완전히 재미가 없어지고,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완전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드디어 그제서야 비로소 지금 자신을 있는 그대로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인드셋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홍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멋진 걸 만들어도 결국엔 누군가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집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과 같이 사람이 있어야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멋진 프로젝트를 만드는 거에도 충분한 에너지를 쏟아야 되겠지만 어떻게 홍보할 건지도 굉장히 큰 많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프로젝트를 기획할 때 나 진짜 재밌고 완전 멋있는 아이디어가 있어 라고 해서 다 같이 모여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될 텐데, 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만이 프로젝트를 완성시키는 게 아닌 얼마나 멋있게 보여줄 수 있는가, 이것들을 같이 할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거에만 치중되어 있지 마시고 이것들을 같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도 충분한 회의를 거쳐서 프로젝트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언가를 결부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춤을 이 정도밖에 못 추는데 과연 내가 춤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끊어내야 됩니다. 춤으로 먹고 사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의 춤이 본인들의 어떤 먹고 사는 문제와 너무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성적인 사고와 지혜가 발휘가 돼야 됩니다. 정말 춤으로 먹고 살려면 물론 춤을 열심히 추고 잘 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춤이 누군가에게 가치를 띠임으로써 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음악도 우리가 들어야 내 일상이 더 윤택해지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작고 큰 이유들 때문에 무언가를 소비하잖아요. 뭐 연극을 보러 가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춤이, 내가 추고 있는 춤이 나를 먹고 살 수 있게 만들려면 상대방에게 무슨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때로는 내가 잘 추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은 해안과 지혜와 경험과 시행착오와 대인관계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너무 복잡하고 본인에게 맞지 않는 과제라고 생각되신다면 단순히 벌이를 다른 걸로 하시면서 춤을 지키시는 걸 저는 권장합니다. 본인이 먹고 사는 문제는 다른 것으로 해결하고 그 춤은 항상 순수하게 지켜주는 거. 내가 춤을 좀 못 추고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게 이게 결부된 것을 좀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미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있는 상태, 그 완전한 상태를 오롯이 바라보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결부돼 있으면 절대 재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려울 뿐인 거죠. 근데 제가 한 20년 정도 춤을 추면서 생각한 건 딱 이 두 개였습니다. 기능적인 부분과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와의 연결됨. 이것만 잘 해결하시면 정말 평생 춤 재밌게 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긍정적이었습니다. 긍정적이었다는 것은 참여한 것이 참 다행이었고 즐거웠다라는 기억으로 남았다는 것인데요. 홍수처럼 밀려오는 여러 가지 컴피티션들을 보면서 좋은 부분도 있지만 때로는 삭막함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신적인 상태가 만들어내는 공간의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삭막함을 느꼈다가도 이 자바락을 참여하는 사람들이 내뿜는 그런 순수함과 에너지 그리고 열정들을 보면서 심사로 참여해 주셨던 김동아 심사위원이 저희가 가진 감정을 오롯이 대변해 주셨죠. 락킹합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뭘 제일 크게 와닿았냐 하면요. 제가 행사를 되게 많이 다니는 편이에요. 그 뭐 심사가 아니더라도 놀러도 자주 다니고. 근데 그런 데 있어서 제가 막 요새는 스트레스와 그런 긴장과 압박과 이런 데 조금 쌓여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오늘 여러분들 춤추시는 거 보고 제가 왜 춤을 췄었는지 처음에 그거를 알게 됐어요. 너무 재밌게 행복하게 추시는 거 보고 그렇지 내가 이것 때문에 춤을 시작했지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잘 배우고 갑니다. 이 커다란 연결고리 안에 가장 중추적이고 근간에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 멤버들이 결국은 깨달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후속을 기대하고 있고 본인들이 새로운 교육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지점이 된 것 같고요. 여러모로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남기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거랑 바꿀 수 없는 거를 정확히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을 때는 시스템 탓을 많이 했었습니다. 외부에서 우리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더 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을 문제시하는 건 아닌데 폭이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20년 차가 되면서 그리고 또 MC로도 활동을 하면서 이 분야에 있는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학생들 교육도 많이 하는데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개개인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과 제도 예컨대 뭐 많은 경연들이 자리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아쉬운 게 전혀 없거든요.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너무 대단한 인재들이 많이 나오고 또 외부에서도 한국에 오고 싶을 정도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대단한데 한편으로는 그거 외에도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지 않나 또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겠니? 라는 담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바락도 그렇고 호락호락도 그렇고 저희가 소셜미디어 등등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올렸을 때 공감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공감. 아 그런 일을 하셨군요. 저희도 그런 일에 좀 관심이 있는데 이런 공감이 조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로 하여금 뭐 제가 삐지거나 섭섭함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쉬운 거죠. 그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알고 있다면 그래도 그거를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한편으로 좀 편중돼 있지 않나? 춤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단순히 성과적인 측면에서의 성장만 우리가 보고 서로 소통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창작, 컨텐츠 개발 등등등 되게 많은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영역이 아직까지는 어둡지 않나? 비교하자면 옛날에 왜
스타크래프트란 게임 보면 처음 시작했을 때 맵이 이렇게 다 까맣거든요. 이쪽 부분이 안 밝혀져 있어서 거기에 뭐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춤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이 이만큼이 있는데 국소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지 않나. 그게 정말 원해서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게 너무 좋고 그것만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사실 더 많이 장려해줘야 되고 개발시켜줘야 되는 건 맞는데, 혹시라도 후배들 중에 이쪽 부분을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재능을 갖고 있거나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씬의 상태가 여기에 대해서 밝혀주는 등대나 빛이 좀 모자란 건 혹시 아닐까? 춤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역들 중에 개개인의 어떤 성장과 춤 자체에 대한 것들이 아닌 이 춤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또 다른 영역들에 있어서 인지와 탐구와 담론과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돼야 이 파이가 다시 또 커지고, 그래야 외부에서도 내가 아까 최초에 얘기했던 그런 시스템을 컨트롤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되게 괜찮은 창의력과 이렇게 좋은 에너지와 패기 어린 친구들의 시도와 이런 게 되게 있구나라는 걸 알면서 제도도 개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편으로는 좀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맵처럼 어둡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 쪽이 조금 바뀐다면 대중문화 예술의 소비 갈래로서 자리할 수 있지 않을까,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몰입과 교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 그 신조 안에 있는 즐거움이라는 말은 음악이 듣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춤을 추는 댄서의 몸을 보면서 음악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전 그게 몰입된 상태라고 생각하고, 그 상태를 보면서 박수와 환호를 보내주시면 댄서들은 그거에 또 힘입어서 에너지틱한 동작을 보여주는 그것이 전 교감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를 보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몰입과 교감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그런 신조어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게 있다는 건 살면서 되게 어려운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난 춤이 즐거워 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과연 10명 중 10명이 다 즐거운 건 아닐 텐데 저 사람은 진짜 즐겁다고 말하는 게 맞나? 라고 느낄 때가 종종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그냥 좋아요. 그 몰입된 상태를 즐기는 걸 너무 좋아하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나 혼자 춤을 춰도 내가 주인공이 된 그 느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춤을. 춤 추는 게 싫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물론 힘들다 라고 생각했던 적은 많지만, 그래도 나 춤추기 싫다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서 항상 너무 좋은 삶의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춤은. 최초의 즐거움과 지금의 즐거움의 결이 좀 달라요. 최초에는 그냥 그 자체가 좋았어요. 그 행위를 하는 자체가. 물론 그게 지금도 좋지만 이거는 복잡한 답변이에요. 춤이 즐겁고 재밌는 이유는 같은 걸 해도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일 스타일을 하는데 그 개개인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배웠고 무슨 경험을 했고 완전히 다른 아웃풋이 나오거든요. 심지어는 같은 음악에 춤을 춰도 개개인의 한 달 전과 1년 후와 또 늙었을 때와 이게 다 다른 게 저는 춤이 가지고 있는 매력 포인트이고, 지금의 나를 표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춤은 끝까지 재밌을 수 있고, 결국 복잡한 답변이 되는 이유는 재미와 즐거움이라는 게 단어는 한 개, 두 개지만 그게 왜 재밌는지 생각하면은 진짜 끝도 없거든요. 근데 그러한 이유들이 저를 계속 재밌게 만든 것 같아요. 춤이 결국 개개인이라는 그릇에 담았을 때 다른 색깔과 양으로 나온다는 것이 재밌고, 한 가지 이 분야를, 그러니까 춤이 아니어도 한 가지 분야를 오래 하면서 다듬어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또 재미이고, 내가 계속 발전할 수 있고 이거를 안 놓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락앤로컬에서 활동 중이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고 좋은 아빠도 되고 싶고 좋은 리더이고 싶고 사랑받는 댄서이고 싶고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MC이고 싶은 Fabulous, Marvelous, Beautiful, Gorgeous, Pretty, Amazing, Unbelievable 두락이었습니다. 네, 저는 락앤롤 크루에서 나무 같은 남자가 되고 싶은 고부기 고우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